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사선 중진 의원입니다. 5선. 벌써 5선인가요? 아, 예. 이제 조금 있으면 뭐 그 선수면 국회 부의장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 사퇴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 배경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추석 전까지 지지율 10% 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병국 의원이 추석 지나서 뭐 최고위원 회의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니까 이 공당의 대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뭐 한마디 한 것 같은데 이준석 최고위원도 바른미래당 소속이고 하니까 뭐 어때요 지금 분위기? 사실 정병국 대표는 바른정당계이긴 한데 바른정당계에서 어떻게 상의하고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건 아니다. 사실 선수도 뭐 제일 높으신 분이고 네. 워낙 정치 경험 많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누가 뭐 지령을 내려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전혀 아닙니다. 네. 내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릴 엄두를 못 두는 그런 계파 내에서 위치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굉장히 참다 터뜨리신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에 대한 지금 시점에서의 불만은 당신의 전략이 무엇이냐에 대한 무응답이 크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략이라면 이런 거죠. 옛날에 김종필 총재가 이제 삼김 시대의 끝자락에서 본인의 정치적 지분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자민련을 만들었을 때 자민련이 초기에는 수권 정당 비슷하게 나갔어요. 충청도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구 경북에서도 없었고. 그런데 DJ와의 이제 DJP 연대를 구성한 뒤로부터는 계속 내리막을 겼죠. 그러다 이제 17석, 5석 이렇게 해서 쪼그라드는데 그 과정에서 김종필 총재가 연립정부 깨고 이러면서 이제 가장 구성원들이 많이 물어봤던 게 그거라 그래요. 당신은 뭘 할 겁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당신께서 지역 맹주를 하겠다는 전략이 아마 그거야. 우리 당의 근간이 그거니까 그건데 당신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총리해 보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라는 걸 많이 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JP가 답을 못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도 전략 부재니까. 그게 이제 뭐 어떡하겠어요. 17석 줄어들고 이제 5석 줄어들고 그냥 감수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거기서 대통령 하겠다 그래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거고 연립정부 총리하겠다 그래도 자기가 깨고 나오는데 이상해 보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략 부재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당을 이끄는 순간에는 전략 부재가 지속된다. 그렇게 계속 갔던 것이고 나중에 결국 자민련이 이제 뭐 국민중심당도 되고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혼란이 있었던 건데 손 대표님도 그거예요. 저는 손 대표님한테 계속 뭐 몇 달 전까지도 물어봤던 게 대표님이 대선 주자가 될 것이냐. 대표님의 비전은 뭡니까? 저는 대표님한테 그 말씀 드릴 때는 손 대표님을 대한민국 좋아하는 분들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대표님이 대선 주자 같이 행동하시면 저는 나쁘지 않다 본다. 제가 계속 이제 화투 게임에 비교했던 게 우리 당은 의원 수가 적어가지고 절대 피로 못 난다. 그럼 우리는 그래도 안철수 유승민이라는 대권 주자가 있으니까 대표님도 누가 봐도 대권 주자에 손색 없는 분인데 대권 주자 선언하시면 3강으로 난다. 일단 광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광으로 3점 난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대선 주자 가시는 건 난 나쁘지 않다 본다. 근데 그러려면은 대표님께서 종로 출마를 선언하신다든지 뭔가 승부수를 결단을 좀 하시면은 저는 그 절대 부정적으로 안 보고 대표님 그 하신 걸 저도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대표님이 내가 이 사람아 무슨 내가 이러면서 이렇게 선살에 치셨어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은 또 제가 물어봤죠. 그럼 대표님 세간에서는 대표님이 그렇게 이제 그런 거에 그런 모델을 손살에 치시니까 이거 뭐 옛날에 JP가 어떻게 했던 것처럼 또 연립정부 해가지고 나중에 뭐 연동형 비례대표를 우리 의석 한 10개, 20개 만들어가지고 정의당보단 좀 덩어리 크게 만들어서 총리 한번 해보려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모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결국 그렇게 해서 JP가 그 당은 말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연립정부를 하는 순간부터 약간 이중대가 확실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당은 이제 사실 JP 입장에서는 포기한 셈이 되는 거고 본인은 총리로서 영달을 좀 누린 건데. 내각제 자체가 어쨌든 무산된 상황에서 2인자로서의 의미가 많이 약화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대표님께서 혹시라도 그 후자를 천명하시면은 뭐 이해는 하겠지만은 대표님과 같이 정치하고 싶은 사람 없을 거다. 아니 JP 밑에 있던 자민련 사람들이랑 다를 게 뭐냐 우리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자기는. 그럼 당신은 도대체 뭐 할 거냐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막
뜬구름 잡는 얘기 하시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거 나는 아무 욕심이 없고 사심이 없이 젊은 사람들 밀어주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것이라네. 이러면은 더 당황스러워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그게 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손 대표님이 겪으시는 가장 큰 문제다. 저는 오히려 이 손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세 번째 얘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보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손 대표님의 생각은 제가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아닌 두 번째 시나리오 안에 있어요. 예? 본인이 어쨌든 대권 출마를 계속 노력하셨던 분이니까 대권 한번 나가보려고 하셨던 것이든지 아니면 또 총선 아니 그 총리 한번 해보시려는데 둘 중에 하나일 거라 봐요. 근데 그거를 최고위원인 저한테도 숨기고 있고 오선 중진위원도 몰라서 이렇게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랑 이거 끝까지 자기가 숨겨가지고 마지막에 뿅 커밍아웃 한다고 될 일도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 전에 선거 망해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이 지금 손 대표님이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 지점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이게 시기적으로 어쨌든 묘한데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뭐 부산에서 일종의 뭐 소규모 지역 단위지만 조국 장관 등 관련해서 연대가 이루어졌고 수도권 쪽에서도 뭐 얘기된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건 이제 보도가 하태경 나오는데 의원이 부산 시당 위원장으로서 단독으로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누구랑도 상의하지 않고 본인이 한 건데 그거 하고 나서 제가 그냥 이거는 제가 하나 폭로 비슷하게 해드리겠는데 유승민 의원 되게 화났어요. 너는 왜 그런 걸 하냐 혼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지금 이제 대중적으로는 뭐 그 손학규 대표님이 하도 그런 말씀하시니까 유 대표가 무슨 뭐 자한당이랑 합당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유승민 대표 자한당이랑 굉장히 합당을 싫어해요. 그거는 제가 보증해드릴 수 있어요. 아니 정병국 의원도 그 언론 인터뷰 한 거 보면은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과는 통합이라든지 뭐 연대 논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 이게 바른정당이라는 게 처음에 33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8명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은 그 엑기스 중 엑기스만 모여 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 이번 국면에서 제가 이거는 뭐 그분들한테 약간 누가 될까봐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그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앞에 삭발하거나 그 앞에 단식하거나 이렇게 좀 투쟁 모드에 나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친박이 아니에요. 범보수에 속하는데 친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지가 애매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현주 의원님도 뭐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분이긴 하지만은 자유한국당 입당이 된 상태도 아니고 본인의 어떤 지역구가 정해진 상태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김문수 전 지사는 친박으로 지금은 뭐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은 이제 나중에 황 대표하고 따라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황 대표보다 먼저 나서가지고 하신 분들은 보시면은 박인수 구현 모신 바른정당에 딱 가셨잖아요. 단식하고 계신 이학재 의원도 바른미래당에서 가장 늦게 가신 분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공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이현주 의원은 좀 약간 좀 다른 케이스라 보는데 이현주 의원은 좀 행동을 빨리 하신 그냥 센스가 있는 그런 케이스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게 저는 그분들이 가서도 그런 모습을 그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소위 말하는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바른정당계 엑기스들은 마음이 그렇게 동요되진 않는다. 네, 그런 얘기를 정확히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바른미래당 뭐 손 대표는 계속 그냥 이렇게 그런 사퇴 요구에 대해서 그냥 무응답 전략으로 계속 갈 거고. 지금 조국 장관이 본인이 좀 실기했다는 건 모르고 있을까요? 저는 조국 장관이 가장 제가 지금 와서 우리가 참 결과론적으로 한 얘기지만은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조국 장관 입장에 베스트는 뭐냐면요. 그놈의 그 기자간담회 한 다음에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드렸습니다. 그럼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관직을 장관 후보 사퇴하고 저는 앞으로 부산 지역에서 총선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했으면은 지금 뭐 야당이 손 쓸 수도 없을 정도의 멋진 사람이 돼버렸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완전 그게 조국 장관도 지금 침대에 누우면은 맨날 이불 발로 차면서 그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거 할 걸. 이게 왜 그거밖에 생각 안 하고 그거 할 걸. 그때 분명히 여권의 전략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권유했을 거예요. 권유하기도 쉽진 않았겠죠. 아니 그래도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를 들어 뭐 양정철 원장이라든지 센스가 있는 분들은 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걸 두고 여권의 전략가들이 못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데 본인은 그걸 안 들었던 걸 지금 후회하겠죠. 아, 내가 그때 그 사람 말 들었으면 지금 완전히 지금 내가 대권 지지율도 지금 뭐 7% 나오는 거 이건 솔직히 무의미한 수치고 내가 봤을 때는 쫙 가가지고 옛날에 경수가 했던 자리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막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보면 이제 보면. 손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할 거다라고. 이 판을 겪고 나니까 뭐 이재명 지사도 지금 저렇게 곤란을 겪고 있고 한데 내가 그 판에서 그거 하나 잘 끄었으면은 내가 이낙연 총리랑 양강구도 하면서 지금 옛날에 경수가 했던 자리 할 텐데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보면 지금. 딱 그 생각인데 지금 그거 그러니까 사실 저도 타산지석이긴 하지만은 보면 느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손 대표는 안 그런 건가요? 손 대표님도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 굳이 이런 거죠. 예전에 이제 손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나 아니면 이제 그 교체론이 나왔을 때 손 대표님이 나는 진짜 사심이 없는 사람이다. 네. 나는 뭐 훌륭한 지도 체제가 마련된다고 하면 난 사퇴하겠다. 이렇게 선했으면 시간도 좀 벌고 왜냐면 훌륭한 지도 체제가 뭔지 갖고 서로 팍 터지게 싸웠을 테니까. 그리고 정작 그 안에서 본인은 중재자 놀이도 할 수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 그 상황에 손 대표가 갑자기 던진다고 했으면은 안철수 유승민 연합체제가 아니라 안철수계랑 유승민계가 새로운 지도체제를 놓고 다소 이제 다툴 수 있는 여도도 있었어요. 왜냐면 안철수 대표가 물리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유승민계에서는 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손 대표님께서 정치적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공간도 생겼을 텐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강하게 이제 감정적으로 나오시다 보니까 그 안철수 유승민 연합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당의 창당 주역 둘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지금 나중에 들어오신 손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항상 사후적으로 평론을 하는 거지만은 그런 승부수를 기가 막히게 잘 던졌던 사람들이 YSDJ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은 그래서 대통령이 됐던 것이고 예, 그래서 또 못된 사람들 못 되는 거고 이런 것 같아요. 네, 참 뭐 미래는 알 수 없는 거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미래 등등 관련해서 이준석 최고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